수두, 작은 물집이 남기는 큰 교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질환, 바로 수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온몸에 오돌토돌한 작은 물집이 가득 돋아서 아이는 밤새 긁고 또 긁고 부모는 손을 붙잡고 긁지마, 흉터나마라고 말하던 그 기억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두를 그냥 어린이 질환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수두는 단순히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병이 아닙니다. 인류와 오래도록 함께 해온 전염병이고 때로는 심각한 합병증을 부를 수도 있는 꽤 무서운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오늘은 이 수두의 정체와 역사, 그리고 예방과 관리 방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드릴게요. 수두의 정체와 등장. 수두의 주인공은 아주 작은 바이러스, 이름하여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미세한 침방울을 통해서도 전파되고 환자의 피부에 생긴 물집과의 접촉만으로도 옮겨집니다. 그래서 한번 집안이나 학교, 유치원 같은 공동생활 공간에 들어오면 삽시간에 퍼져버리죠.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특히 잘 번지는데 면역력이 약하거나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더 쉽게 감염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이 바이러스는 단순히 수두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 수두라는 질환을 일으킨 뒤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신경 속에 숨어 있다가 성인이 되어 면역력이 약해질 때 대상포진이라는 또 다른 질환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즉, 한 번의 감염으로 두 얼굴을 가진 셈이죠. 역사 속의 수두. 수두는 역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기록에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수마진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서양에서는 천연두와 헷갈려 바리셀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유래가 있는데요. 발진이 달기 쪼아놓은 자국처럼 보인다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 설도 있고 천연두보다 가볍게 앓는다 하여 겁쟁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가 어떻든 간에 예전에는 수두가 집단 생활에서 빠르게 퍼지는 흔한 전염병이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 한 번은 꼭 앓고 넘어가야 했죠. 그래서 어릴 때 수두 한 번은 알아야 크는 거야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두에 걸리면 생기는 일. 그럼 수두에 걸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단순히 열이 나고 기운이 빠지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내 피부에 빨간 점들이 생기고 그것이 작은 물집으로 변합니다. 물집은 몸통에서 시작해 얼굴, 팔, 다리로 퍼져나가고 어떤 것은 갓 생겨 반짝이는가 하면 어떤 것은 이미 고름이 차고 또 어떤 것은 딱지가 앉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단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수두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물집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현장이죠.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를 공격하면서 생긴 결과물이 피부의 발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괴로운 건 바로 가려움입니다. 긁고 싶어도 긁으면 상처가 덧나고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부모들은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시원한 물로 씻기거나 진정 로션을 발라주며 안간힘을 씁니다. 보통은 며칠 고생하다가 물집이 점차 마르고 딱지가 앉으면서 회복됩니다. 하지만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발진이 모두 딱지로 변하기 전까지는 전염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두의 위험성과 합병증. 대부분의 경우 수두는 며칠 가렵고 열나는 병으로 지나가지만 그렇다고 결코 만만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집을 긁다가 세균이 침투해 피부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 드물지만 성인 환자에서는 폐렴이나 뇌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인이 수두에 걸리면 아이보다 훨씬 심하게 앓고 회복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수두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신경 속에 숨어 있다가 수년 혹은 수십 년 후 면역력이 약해지면 대상포진이라는 형태로 재등장합니다. 그래서 수두는 단순히 한 번 앓고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 가장 확실한 무기. 다행히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백신입니다. 수두 백신은 보통 생후 12에서 15개월 사이에 한 번, 그리고 만 4에서 6세에 한 번, 이렇게 총 2차례 맞도록 권장됩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수두에 걸릴 확률이 크게 줄고 설사 걸리더라도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실제로 백신이 보급된 이후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수두가 크게 유행하는 일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예방접종은 단순히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집단 면역을 형성해 사회 전체의 유행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그러니 백신 접종은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두 관리와 돌봄. 그럼 이미 수두에 걸린 경우에는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우선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스피린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드물지만 아이들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집이 생겼을 땐 가능한 긁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시원한 물로 씻겨주거나 진정 효과가 있는 로션을 발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려움이 심하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격리입니다. 발진이 모두 딱지가 앉을 때까지는 다른 아이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 시기를 지켜야 전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두가 남기는 교훈. 수두는 흔히 어린이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속에는 꽤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며칠 가렵고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우리 면역 체계의 치열한 전쟁이 피부 위에 펼쳐지는 현상이고 때로는 합병증과 대상포진이라는 후유증으로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예방한다면 이 병은 충분히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막을 수 있고 혹시 걸린다 해도 올바른 관리로 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작은 물집 하나를 가볍게 보지 말라. 예방과 관리가 바로 최고의 치료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예방이 큰 고생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